밤에 잠 한 번 푹 자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유튜브를 켜면 누구는 새벽 3시에 깨는 게 심장이 멈출 거란 SOS라며 겁을 주고, 또 누구는 자기 전에 꿀을 인삼에 넣어 갈아 마셔라, 바나나를 구워 먹어라 처방까지 내립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할까요? 한야 박사 신광호입니다. 딸 신민주입니다. 저희 일단 이 영상을 먼저 보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를 좀 파악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제 환자 80%가 수면제 없이도 숙면을 취하게 만든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거 되게 AIT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누구나 잠이 안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일률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마치 80% 해결되는 것처럼 좀 오버지, 오버.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수면 패턴은 확실히 변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깊은 수면이 감소하며 수면 중 깨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진짜 그래요? 그건 분명히 그렇긴 해. 나만 해도 그러니까. 아, 중간중간에 그냥 깨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나의 경우에는 적어도 두세 번 깨. 근데 친구들 물어보면 지금도 나는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개개의 체질 특성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잠이 느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준다.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30년 동안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만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처음엔 아주 낮은 용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가끔 먹던 수면제가 매일 밤 먹어야 하는 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잠을 이제 수면제에 의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안 그렇다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수면제 먹으면 잠 제대로 못 자고 잠 효율 떨어졌다, 그리고 힘들다,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걸 마치 그런 거를 당연히 그런 것처럼, 아니에요. 수면제를 상습 복용하는 사람은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 그냥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비켜간다고. 어떻게든지 안 먹고 어떻게 잠을 잘랄까 하는 거를 고민하지. 이건 좀 옛날 얘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2%의 환자가 이 방법으로 수면제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자기 1시간 전에 마시세요. 차가운 우유가 아니라 따뜻한 우유여야 합니다. 따뜻한 온도가 몸을 이완시키고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우유가 중요한 거 맞아. 왜 그러냐 하면은 찬 우유를 먹게 되면 체온을 빼서 위장관을 위축시켜 버린다고. 그건 세로토닌을 만들기 전에 소화장애부터 일으켜요. 그 우유 먹고 취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근데 이제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확실히 위장관의 온도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순환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겠지. 어차피 위장관에서 세로토닌이 생산하거든. 물론 이제 뇌 자체에서 생산이 되지만은 상당히 도움이 주죠. 이게 행복 호르몬이니까. 계피 가루를 약간 뿌려도 좋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밤중에 저혈당으로 깨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들어있는데 이것이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꾸는 과정을 돕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바나나 1개를 드세요. 자,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나나, 계피,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계피는 자체가 뜨거운 약이에요. 실제로 다혈질인 사람은 도움 되지 않아요. 신경 예민하고 그러면은 그게 계피가 열에 뻗치거든. 얘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도파민이라든가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렇게 높인다고. 그래서 흥분도 시켜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꼭 이로운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체질적으로 몸이 아주 찬 사람이 도움이 되지. 바나나를 생각해 보자고. 이 바나나가 장 기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요. 변비 유발할 가능성이 높거든. 네. 그러니까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떨 거야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위장관이라든가 이거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얼마든지 잠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물질도 많은데 꼭 왜 바나나를 하냐고.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가 수면에 좋다는 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이거 봐요. 지금 여기 키위가 나왔잖아. 네. 키위는 장 운동을 엄청나게 활성화시켜주는 물질이야.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요, 키위 먹어서 잠 잘 와, 진짜. 이게 바나나하고 반대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바나나가 맞고 어떤 사람은 키위가 맞을 수 맞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하면은 이거저거 맞는 거로 시도해서 맞으면 복걸복, 복불복으로. 복불복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프로그램의 한계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체질에 맞춰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잔뜩 해놓고 무더기로 다 먹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얘기는. 맞춤형으로 안 했어야 하고. 되는데 이거를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 그 키위를 잠자기 1시간 전에 먹는 거는 정말 괜찮아요? 저는 1시간 전에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되게 찜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찬 사람이니까 그렇지. 반드시 아마 속이 두들두들거리고 되게 불편해가지고 잠 안 올 거야. 맞아요. 그거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새겨들어야 된다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이 이 중에서 뭐가 있지라는 거를 구분해내지 않는다면은 이게 거짓말했네 이렇게 나온다고. 가령 우유만 해더라도 우유가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에게는 말짱 꽝이지 뭐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따뜻한 물 먹어라 이게 차라리 낫지. 아니면 계피차 먹어라 뭐 이게 낫지. 그게 낫지. 저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뭐 상세하게 한번 더 이 OX 퀴즈로 들여다 볼까요? 그러지. 일단 첫 번째로 인삼과 꿀을 갈아 마셔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불면증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일단 X. 왜 그러냐 하면은 인삼과 꿀 자체가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열받는 일이에요. 우리 인삼 생각해봤는데 인삼이 대체로 소음인한테 좋은 약이야. 소음인이 세상 사람의 전체 몇 프로나 차지해? 15%. 그럼 나머지 85%는 안 맞아. 그러니까 인삼 자체는 홍삼보다 훨씬 강력한 보기작용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흥분시킬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드레날린 쪽을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감신경 쪽을 더 흥분시킬 수가 있다고. 그거 저녁에 먹고 잠을 청한다? 잠 안 자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도는 이제 자기 체질이 정말 소음인이고 아주 차고, 그러니까 내가 기력이 약해서 인삼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일부의 이 불면증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먹으면 멜라토닌이 쏟아져 나온다는 바나나, 키위, 우유 정말 천연 수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모다.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천연 수면제다라는 것에서는 내가 긍정하겠는데 바나나 키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으니까 꼭 안 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유가 잘 맞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근데 바나나 키위가 천연 수면제다라는 거는 하나는 장운동의 역량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고 변비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속을 차게 해가지고 설사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오히려 잠자는 동안에 신경 쓰느라고 잠이 안 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과 상관없이 괴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추를 먹으면 불면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오! 네. 대추는 한의학적으로 예전부터 알려진 게 이게 불면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대추도 이 체질에 맞아야지 안 맞으면 두통이 일으켜요. 이거 먹고 나는데 머리 아파가지고 잠 한 점 못 잤어요 하는 사람도 있다고.
대추가 잘 맞는 사람은 먹고 나서 우리가 대추차라든가 이런 거 먹고 나면은 참 이렇게 느른해지면서 세로토닌 분비도 잘 돼 이게. 그래서 실제로 멜라토닌 이 분비도 많이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는 사람은 두통 와, 열도 뻗치고. 그래서 꼭 이것이 100%다라는 신뢰는 가지지 마세요. 그럼 세모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런 사람이 극소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해결책들을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이렇게 막 유튜브를 키면은 뭐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렇게 막 하는 말이 너무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약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체질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마구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고민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뭔가를 잘 챙겨 먹기만 하면 불면증이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은 잠을 잘 자려면요 속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잘 먹고 바로 누워서 자는 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2~3시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위장관에서 속이 비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그걸 이제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깨어있을 때 낮에 그런 뭐 대추차를 먹는다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지. 꼭 잠자기 전에 뭐 한두 시간, 뭐 한 30분 안에 뭐 뭘 먹고 잠을 잘 청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을 빨리 비워주기 위해 가지고 적절하게 저녁에 뭐 간단하게 체조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호흡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게 더 근본적인 네, 해결책이겠군요.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꼭 먹는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잠자리 들기 전에 우유도 한 잔 먹고 이것도 저것도 한 잔 먹고 이게 확률이 오히려 더 내가 보기엔 낫다고 봐요. 혼자서 뭔가 다칠 걱정할 필요 없이 잠이 안 올 때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운동이 있을까요? 따로? 손발이 찬 사람들이 잠이 안 와요. 여기에 그만큼 피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 피가 어디로 가 있을까? 대부분 머리, 어깨, 머리, 상체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각성 상태에 있다고 잠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을 깨우는 운동들 같은 경우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물론 그게 최면법으로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 최면법을 잘 들여다보면은 손발이 따뜻하다 해서 암시를 걸어줘요. 근데 그게 자기 최면해서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려면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러지 말고 누워서 손을 차라리 이렇게 따뜻하게 비비는 거가 차라리 나아. 이렇게 비비고 자꾸 마사지를 해주고 따뜻하게 덮여주고 배 주변도 따뜻하게 그다음에 발바닥 같은 경우도 자꾸 따뜻하게 비벼주고 차라리 잠이 안 올 때 그거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굴 쪽으로 상체 쪽으로 몰려있던 피들이 다 손발로 내려가겠지. 그래 놓고 잠을 청하게 되면은 훨씬 더 깊이 빠르게 숙면에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고급 기술을 설명해 준다면은 우리가 4번째 손가락이 3초경이라는 경락인데 이게 자율신경 조절하는 경락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워가지고 의념을 걸죠. 그러니까 4번째 손가락에 손끝이 따뜻해진다라는 거. 요게 집중을 한다고. 근데 호흡에 따라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숨을 크게 마시면서 의념을 걸어요. 마실 때는 반드시 코로 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셔. 이거를 이 패턴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미 이 부교감 신경계 쪽이 안정이 와. 그리고 손끝에 집중하다 보면은 여기가 따뜻한 느낌이 오면서 자기도 모르는데 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생각이 많고 뭐 이 잡념이 끌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 가운데 손가락 우리가 심포경을 자극하는 방법도 쓰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번뇌망상이 이게 절대 쓸데없는 거 아니다. 이 결과가 나한테 보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필요성이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번뇌망상도 다 쓸모가 있지 뭐. 이러다가 멈추면서 자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서 가운데 손가락에 양손에다 똑같이 의념을 거는 거예요. 따뜻해져라, 따뜻해져라라는. 이런 자기 최면법도 짧은 시간에 빨리 잠에 빠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도 운동법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뭘 먹는 게 별로 이제 불면증 자체를 해결을 하는데 크게 이제 도움이 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자기 전에 그렇다면 그럼 평상시에 좀 불면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식단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을까요? 뭐 예를 그러니까 그게 따뜻한 우유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대추차를 뭐 평상시에 먹는다든가 이런 걸 꼭 잠자리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꼭 잠자리에 해가지고 위에 부담 주지 말고.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 같은 경우에는 배가 차거든 평상시에 좀 따뜻하게 계피차 좀 많이 드시고 아니면 뭐 생강차를 드시든지. 그 당뇨 혈압이 있으신 분들 뭐 이런 경우에 저녁 시간에 많이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과일이라든가 이런 종류 먹으면은 반드시 혈당에 영향 미쳐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또 야간뇨 같은 게 있는 경우 배라든가 아니면 뭐 참외, 수박 이런 거 저녁에 먹어봐. 잠 안 오지 뭐 그냥 계속 소변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가능하면 낮에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낮에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생성돼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왜 한두 시간 전에 왜 꼭 그렇게 하냐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라가 아니고 먹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시간에 먹지 마라.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 이제 한방 치료로서의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한약 중에서도 멜라토닌을 뺨칠 정도로 수면을 잘 유도해 줄 수 있는 약성분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쓰는 약들은 이제 우황 성분을 가지고 있는 침향우향에서 우침단 같은 경우를 쓰고요. 그에 뭐 산조인 같은 약을 우리가 처방을 많이 한다. 귀비탕에 산조인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잠을 잘 자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거기 대추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이 약으로 섭취해 가지고 불면증에서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꼭 먹어 가지고 억지로 잠 청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안정적으로 뇌혈관계, 심혈관계, 그다음에 이제 위장 기능 관계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목적의 약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박사님 말씀 덕분에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이제 괜한 헛수고를 할 일도 더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 밤 당장 또 잠이 안 올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중에 좀 강조하고 싶다 하는 내용 3가지만 요약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선 첫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첫째 피해 의식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돼. 나 한 잠도 못 잤어라는 피해 의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고 강박관념 때문에 잠 안 오는 사람 더 많아. 차라리 그래서 내가 눈 감고 있어도 잠자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니까 걱정하지 말자라는 게 우선 불면증 환자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급하게 어떠한 음식을 먹고 어떤 약을 먹어가지고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 속고 엉뚱한 짓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차적인 약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평상시에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운동, 수면에 필요한 운동이라든가 호흡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연습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유사시에 그냥 바로바로 써먹게 그거를 꼭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해결하려고 그때 원스톱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게 불면증을 더 키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솔루션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희 도움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